우선 안나 프로이드의 이 논문은 트랜스퍼런스, 전이에 대한 논문인데, 전이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처음에 전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자가 이전에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가졌던 모든 정서나 어떤 충동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대상, 현재 있는 대상, 특히 치료 관계에서는 분석가에게 전치한다는 이런 개념을 우선 잘 설명하고 있고, 초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전이 해석이 가지는 어떤 굉장히 막강한 힘을 우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전이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관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두와, 그래서 원본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두의 관찰과 이고의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전이 해석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이 해석은 우선 전이 현상을 통해서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이 현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할 때, 전이 현상을 이분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이는 Transference of libidinal impulses라고 하고 있는데, 성애적 충동의 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동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추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욕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드라이브, 인스팅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 욕동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공격적인 충동과 성애적인 충동. 그래서 일단 리비디널 임펄시스가 전이 되는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은 강렬한 정서를 치료자에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 어떤 때 미움, 시기심 또는 불안, 이런 것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분석가와 관계에서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전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경우에 이 전이를 알아채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전이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트리거할 만큼 분석가의 어떤 모습이 과거의 대상의 어떤 특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실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이 정서를 실제 현재 만나는 분석가에 대한 실제 정서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첫 번째 성애적 충동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 대상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시기심을 일으킬 만큼 특별한 어떤 점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도 굉장히 강렬한 정서를 느끼는 경우에, 보통 저 사람이 미워 보일 만한 짓을 하는 경우, 어떤 사랑받을 만한 짓을 보였지만 그렇게 크게 정서를 느낄 게 아닌 경우, 감정이 증폭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전이 정서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나치게 강한 정서를 느끼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보통 여기서 이러한 성애적 충동의 전이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이 해석을 하는 경우에 환자 스스로가 이러한 정서가 자기에게 걸맞지 않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그 정서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분석가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화가 난다.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굉장히 열렬한 사랑의 정서가 느껴진다 한다면 이게 스스로도 의아한 상황. 그래서 이거 이고 디스타닉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아이조적이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당신을 공격한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라고 한달지 왜 나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시나요? 왜 그런 정서가 그렇게 강한가요? 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자기 정숙한 부인인데 갑자기 선생님에게 자꾸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 이분도 의아한 거고 선생님한테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왔지만 왜 선생님한테 내가 자꾸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싶어 하는지 이게 만약에 분석가가 전이 해석을 하면서 당신의 이 정서가 내가 한 행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강한 정서를 느끼나요? 한다면 이분이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까지 느끼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런 정서가 들고 이런 느낌이 들까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드의 상황만 우리가 이해할 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능에서 과거에 억압되어 있던 정서가 전이되어 왔다는데 전이되어 온 것인데 이런 경우 방어까지 가지 않고 충동 자체만 전이되는 경우에는 쉽게 전이 해석을 하면 이분이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과거에 부모님에게 어떤 느꼈던 정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 이런 정서가 나에게 큰 정서가 올까요? 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불편한 것들은 쉽게 해소된다는 이고 디스타닉한 경우에는 보통 치료가 어려운 것은 본인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이 본인에게 불편하지 않을 때는 그걸 고칠 생각이 없죠. 근데 불편할 때는 그걸 덜어내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성애적 충동만 전이되는 경우에는 전이 해석을 통해서 쉽게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불편하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방어의 전이가 이래. Transference of Defense. 방어 자체가 전이 속에 일어난다. 분석 상황에 있는 환자를 지배하는 반복 충동, 우리가 보통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그러죠. 반복 충동이 과거의 이드 충동뿐만 아니라 과거의 본능에 대한 방어 기제까지 미친다. 어떤 면은 이 얘기는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방어는 오히려 더 상냥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굉장히 화난 사람이 자기는 생글생글 웃을 수도 있죠. 아까처럼 리액션 포메이션으로 또 굉장히 자기가 사랑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임펄스 충동만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방어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처음에 드러나는 건 방어만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분의 방어가 과거에 쓰던 방어 방식, 자기에게 어떤 충동이 있을 때
어떤 리액션 포메이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방어 기제를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프로젝션을 쓰는 사람은 그 프로젝션을 쓸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을 어쩌면 공격성이 있을 때는 방어 기제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어 기제가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가는 분석의 초점을 이런 본능 혹은 아까 역동이라고 얘기했던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어 기제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즉 ED에서 이고로 초점을 옮겨야 된다. 우선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역동이나 본능적인 충동, 이것을 접근하기 전에 우선 방어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방어는 이고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들을 접근하기 전에 이고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초기에 이드 사이칼라지 쪽에서는 바로 자유현상을 통해서 이드의 내용물을 접근하려고 애를 썼죠. 자유현상 속에 이 사람의 공격적인 충동이나 혹은 성애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만나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원본능 이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이드 중심의 이드 사이칼라지 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임상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건 자유현상을 하는데 자유현상의 방해가 계속 걸리더라는. 그래서 치료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방어가 계속해서 이런 치료 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는 리시스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저항은 왜 일어나느냐? 평소에 이 사람이 쓰던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무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신 역동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 방어 때문에. 그러려면 이 방어를 먼저 보지 않고는 이드 세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고 사이칼라지가 나온 것은 이고 중심으로 우선 환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드에 대한 분석에 이전에 이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고의 분석이라는 게 결국 방어 분석이죠. 그래서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책을 쓴 게 이 아나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라지를 창설한 분 중에 하나가 아나 프로이드라는. 그래서 원본능 혹은 이고 본능 중심으로 봤던 어떤 정신분석의 태도가 방어 중심으로, 방어에 대한 분석, 방어 분석으로 옮겨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아나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드 사이칼라지부터 이고 사이칼라지.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정신분석의 클래시컬한 이론에서 나온 가장 주된 흐름을 그래도 이고 사이칼라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고 사이칼라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스팅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방어를 먼저 접근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게 어려운 게 두 번째 형태 전이라는 것은 디펜스를 전이하는 거, 방어를 전이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거 신타닉이 아니 이거 신타닉, 이게 자아동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방어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뭘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예요. 아까 어떤 분노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더 상냥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나는 원래 상냥한 사람이라고 우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냥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한테 기분 좋은 거라는, 이고 신탄이가다는 이고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 자기가 불편하지 않다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행동 패턴이나 자기의 정서가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방어를 쓰는 것이 너무 몸의 체질에 배어 있어서 방어적으로 사는 게 패턴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의 방어 패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어 패턴이 불편한 게 아니고 계속 자기는 순종적으로 사는 게 자기는 편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하고 적대적으로 사는 것이 이분으로서는 그의 편안한 해결 방식이란. 어떤 사람은 계속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이고 신탄이가다, 자동저적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반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걸 고쳐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분들에게 해석을 해서 당신이 사실은 화가 난 대상에게도 왜 그렇게 상냥하게 대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그러네요 라고 수긍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항상 상냥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남들을 위하고 남들 비율을 맞추고 하는 것을 합리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죠. 합리화 방어죠. 자기가 쓰고 있는 방어를 합리화 또 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기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건 바르게 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나와요. 이고 신탄이 한 어떤 방어를 우리가 해석해낼 때. 그래서 우선 이런 전이현상, 이런 전이가 있을 때, 방어의 전이가 있을 때 전이 해석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해석 자체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이드 내용물의 전이, contents of id예요. 아까 한쪽은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리비드를 부분에 어떤 공격적인 것도 있죠. 성애적인 것이나 공격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감추고 있는 경우죠.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면 이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공격하는 태도로 취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의 이고 내용물은, 이디의 내용물은 사랑인데 방어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거꾸로 누구의 분노가 많은 경우에 분노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상냥하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디의 내용물은 이때 분노죠. 그렇지만 이때 이고의 작용은 이런 방어 수단이라는 게, 한쪽엔 상냥하고 한쪽엔 공격적이고 한 것, 이게 이디의 작용이, 이게 방어 작용이라는 얘기죠. 이고 활동, 그래서 이디의 내용물과 이고의 활동, 결국 방어 작용을 동시에 해석해내는 게 전이 해석이라는. 그러니까 심리 구조 내에, 우리 심리 구조 내에 있는 그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심리 메커니즘 속에 있는 각각의 에이전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를 동시에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현상과 관련돼서 또 보면은 어떤 자유현상이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 방해받지 않은 자유현상은 보통 이드 내용물을 밝혀줘요. 자유현상이 그대로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저항이 출현하는 경우는 이고가 어떤 방어 기제를 선택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현상이 잘 되는 경우, 잘 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다 어떤 면 전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우선 성애적인 충동만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얘기에 대한 방어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나프로이드는 성애적 충동의 전이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아나프로이드는
프로이드가 리비도 이론 가지고 우리 심리 내적 구조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트랜스퍼런스 오브 어그레시브 임펄시스도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격적인 충동도 전이가 일어나겠죠. 성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애나 프로이드가 논문을 쓸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초심리학 이론에 따라서 리비도 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선 주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이 속의 행동화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관찰이에요. Acting in the transparenc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이 속에서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보통 환자의 전이가 증폭되면 전이가 굉장히 강렬해지는 경우에는 환자가 분석해야 할 규칙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전이된 정세 속에 포함된 본능적 충동과 방어 반응을 행동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어작용이나 어떤 이드의 본능적 충동,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치료의 틀 속에서는 행동화를 우리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벗어나서 행동화가, 액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동화의 분석에 성공하면 이 행동화를 잘 실제로 우리가 행동화를 하지 못하도록 프로히비션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임상화 이런 것까지가 어쩌면 크게 봐서는 불가피하다고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임상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있다고 하는 건 규칙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을 잘 도와주면 규칙이 지켜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규칙이 깨어지는 경우에도 그걸 적절히 이해하고 적절히 이해해서 환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화 분석을 잘 하게 되면 전이 활동이 일단 구성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타입에서 전이 분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는 이드 컨텐츠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방어작용, 이고의 작용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전이가 어떤 부분에 일어난지가 보이고 실제 전이가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정신기구라고 한다면 정신기구는 여기서는 이고나 슈퍼이고나 이드를 얘기하겠죠. 이드가 행동화의 순간에 제공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드 충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드가 이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제공한 거고 어쩌면 초자아의 가혹한 어떤 처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초자아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초자아가 부여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처럼 리액션 포메이션하고 있다면 방어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고의 작용으로 보니까 이고가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정신기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전이 속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본능의 내용이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어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화의 분석이 약간의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는 어떤 정신기구 간의 어떤 행동들,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통찰을 제공하긴 하지만 치료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 치료적 성과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행동화 자체는. 그것 때문에 치료적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분석가가 행동화를 다룬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다양한 방어 방법을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화 자체를 다루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실 세팅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행동화가 일어나면. 아니면 치료실 내에 있는 어떤 탁자를 둘러엎을 수도 있어요. 물컵을 던질 수도 있죠. 이런 행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 너무 이뻐요 하고 다가와서 내 손을 부여잡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게 다 행동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수하자고 하는 걸 여러분들 허용하지 말라는 게 행동화라는 얘기예요. 악수하다가 나중에 포옹하자고 덤비면 어떡할 거냐. 이게 행동화는 치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스스로의 분석적 해석과 환자에게 부여하는 비분석적 금지를 통하여 가능한 한 행동화를 제한하여야 한다. 행동화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행동화는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 버리죠. 어떤 욕동에 만족이 일어나는, 어그레션이 일어나는 사람, 어그레션이 만족되는 경우고, 어떤 면에서는 리비드널한 임펄스가 있는 사람이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리비드널한 임펄스가 만족을,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행동화 자체는 거기서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족이 일어나는 곳에는 치료가 없다예요. 보통 우리가 결핍 속에 분석이 일어난다고, 치료가 일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행동화는 계속 이 사람이 외부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또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통찰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 행동을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거꾸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그래서 행동화가 심해지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나 프로이드가 하는 얘기는 분석적인 해석을 통해서 환자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해석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지를 시켜야 된다. 비분석적 금지를 강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가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나 프로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강요를 해서라도 이런 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행동화가 계속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분석적 프로히비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금지시키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치료를 꼭 해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디스터브 되는 환자가 계속해서 액팅아웃 하고 있을 때 제가 sit down, be quiet 한 것은 명령이고 금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액팅아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금지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이런 행동화를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치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처하는 행동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